집권 정부 출범 이후 조달청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혁신기업과 AI 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위험을 안고 혁신적인 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24%, 공공구매는 11% 늘었으며 특히 AI 로봇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을 해서 관련 제품의 지정이 44%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해외 실증 사업을 펼쳐 실증 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증가했으며 주변국의 6배 이상의 규모로 후속 수출에 성공하는 등의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 시장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1년간 AI 우수 혁신 제품 신규 지정은 90% 증가했고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계약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납품 실적 면제, 입찰 가점, 계약 절차 간소화 등 진입부터 계약까지 전방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달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물품 예정 가격 작성과 공사 원가 계산을 포함해서 20개 이상의 단위 업무에 AI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 외에 자체 발주 기관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조달의 체질을 바꾸는 조달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자율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경기와 전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간 계약물품 교차 구매가 가능하도록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정부의 전용물 구축 등의 기반 구축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율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발주 2만 8천여 건을 모니터링해서 그중 1,200여 건에 대해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구매를 중심으로 자체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진행 중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자율구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찰 가점, 동일 조건 시 지방제품 우선 구매,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특히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또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기업 등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의 원칙, 기본, 신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 예정자 전수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 20%를 낙찰해서 제외시켰고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등 시장 정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기획처의 협조로 조사 전담팀과 인력을 확보한 만큼 하반기에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 분야에서는 입찰 보증금, 입찰 수수료, 심사 포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받기 어렵도록 감점을 신설하고 또 감점을 상쇄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등 임낙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의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과 기업이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조달청이 하는 일이 구매, 공사, 용역? 예. 이 세 가지 종류인가요? 또 있나? 예, 크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는 하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예. 그 중에 예를 들면 조달을 할 때 특정 업체하고 짜고 발주청이 스펙을 이제 소위 심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업체만 할 수 있는 스펙을 심어가지고 고기만 할 수 있게. 그런 예를 들면 이것도 입찰 비리인데 예. 그 점에 대한 시정 대응 방안이나 그런 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 발주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현재는 그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또 경쟁성 제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해당 분야에서 지금 AI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규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비교 평가를 해서 그렇죠. 또 공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쨌든 인연이나 매수나 유혹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러진 않겠죠. 일단 1차 검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방 정부들이 또는 지방 정부나 뭐 공기관들,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가 하는 걸 감시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조달청 자체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까?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감사 감찰 기능 등을 활용해서 좀 철저히 좀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그런 지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존 업자들하고 짜고 신규 업자가 못 들어가게 틀어막는다. 예, 예. 기법은 아주 다양하다. 온갖 방법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현장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시정을 좀 잘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요 수요자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 왜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에 내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이 공사 원가 계산할 때 예. 표준품 셈으로 할 거냐 무슨 뭐라더라 기존에 있던 거 통계내 가지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실적 공사비라고. 실적 공사비야. 그거냐 가지고 내가 시장할 때인가 도지사 할 때인가 정부하고 하면 다툰 일이 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전히 표준품 셈으로 하고 있죠. 표준품 셈을 일부 활용하고 실적 공사비라든지 또 뭐 시장 시공 단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도 좀 강화를 했고요. 그게 논리가 좀 묘하던데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표준품 셈으로 해서 비싸게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니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하면 되지. 네, 적정한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어쨌든 그 논쟁 때문에 제가 한참 싸웠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페이퍼 컴퍼니들 만들어가지고 입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여기 30% 줄었다고 하네. 예. 이게 30%도 더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낙찰된 경우에? 예, 지금 그 5월 달까지는 저희가 아직 인력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범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담 부서하고 인력이 확보가 돼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수조사, 낙찰 예정자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로 장난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게 밝혀지면 어떤 제재가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그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여부는 판단을 해서 저게 문제가 있다고 아니, 생각하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박탈이죠. 예. 박탈 외에 추가의 제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추가 제재는 이제 뭐 영업 정지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등록 기준을 미달할 어차피 뭐 종이 회사인데 뭐 영업 정지 하나만 하지 뭐 영업 안 하고 있는데. 네. 그 말고는 또 뭐 있어요? 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기 되면 이제 뭐 벌점 부정당업자 제재 주고 또는 뭐 그 제재를 가름하는 과징금 이런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징금? 과징금은 뭐 얼마나 있어요? 지금 과징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경미한 위반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의 10%,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그 계약 금액의 페이퍼 30%. 컴퍼니라고 하면 과징금도 의미가 없는 게 안 내고 회사 문 닫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회사 뭐 어차피 자꾸 뚝딱뚝딱 만들 건데 한 40만 원만 주면 만들잖아요. 실제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 집행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입찰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예. 입찰 보증금을 어차피 낙찰되면은 입찰 보증금으로 계약금 대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입찰 보증금도 못 낼 회사가 정상은 아니죠. 자기가 계약되면 잠깐 예치하는 거니까. 예치된 사람만 하고 만약에 그 페이퍼 컴퍼니다 그러면 몰수한다고 하면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다 사라질 거예요. 다만 이제 왜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되느냐 정상적인 회사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야 뭐 입찰 보증금 규모를 정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래야 실제 제재가 되겠죠. 예. 계약금의 한 5%를 내게 한다든지. 지금은 물품 분야만 지금 입찰 보증금을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방안을 만들었고요. 계획은 근데 그거 뭐 꼭 법률 법률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법률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잘 만들어서 그걸 하면 아마 한 40% 50% 사질 거야. 예, 근데 요즘 그 건설업계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업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좀 그러면은 수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 보증보험 같은 거 하면 되죠. 이행 보증은 이미 계약할 때 아니, 그거 말고 제출하고요. 입찰 보증금을 예. 현금 말고 네. 증서로 내게 하면 되죠.
예, 보통 입찰 보증서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저 보증금의 총액의 1~2%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해봐야 2만 원만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건설사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입찰 보증을 받으려면 이제 그 신용평가 등급이라든지 이런 또 그 평가사에서 평급을 그거 1,000만 원, 평가를 몇천만 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천만 원 좀 입찰 보증금 저기 보증도 못 받는 회사가 그 뭔 사업을 하겠어요. 네. 그죠? 하여튼 너무 과하게 보호하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계약하거나 이럴 때요. 그 가짜 진짜 많거든요. 요새는 공정하게 한다고 가격 경쟁을 안 시키고 다른 경쟁을 시키니까 경쟁률이 거의 가격 대비해서 나머지 거의 추첨에 가까워져서 이게 경쟁이 아니고 거의 추첨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가짜 회사 잔뜩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뭐 복골복 비슷하게 주택공사에 무슨 땅 살 때도 그러더라고요. 택지를 워낙 싸게 분양을 하니까 그냥 어디 국토부. 국토부 장관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나갔다. 아, 잠깐만. 너 회의를 길게 했나 보다. 어쨌든 땅 살 때도 그래요. 땅 분양할 때도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아예 조금만 신경 쓰면 실제 회사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이. 편법으로 회사 한 100개 만들어가지고 막 소위 벌떼 입찰을 그럽니까? 그 사회적 낭비잖아요. 이 범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선량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이런 거 각 사회 부문에 있는데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그거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각 부처들에서 뭔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제재 방법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나오죠. 보증금 내기 하고 다 조사하고 가짜 페이퍼 컴퍼니면 몰수해 버리고 그거 한다고 하고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싹 사라져요. 안 하니까 생기는 거죠. 네, 우주항공청 하시죠. 우주항공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